요즘 장을 보면 정말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고점을 계속해서 좀 높이지 못하고 저점만 계속해서 낮췄잖아요. 한 달간 큰 하락장이 진행이 되고 또 한 달 동안 이렇다 할 좀 반등도 없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서 지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고 저도 정말 지치거든요, 사실 지금의 장세를 보게 되면. 그리고 요즘 장세가 이렇다 보니까 상승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진짜 욕을 좀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서 오래 살 것 같기는 한데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좀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똑같겠죠. 저도 그렇고 정말 다들 힘든 시기일 텐데 우선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장세는 끝날 거예요. 이 장이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하락 이후에 이 횡보장이 끝난 이후에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장이 올 거냐?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들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제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변함은 없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짜 정말 욕 나오는 이 장이 언제 끝나냐 그 시기의 차이지, 이 하락장이 끝나고 모두가 기대하는 상승장이 올 거라는 관점에는 사실 변함은 없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번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런 시기 때 어땠는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이 앞으로의 코인 시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참고 용도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그때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과매도가 찍혔던 시점은 하락장의 저점 부근이었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코로나 빔 때 이때도 비트코인은 일봉에서 과매도가 찍혔었고 그리고 나서 불장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붓다빔, 이때가 붓다빔이거든요. 유명하죠. 이때도 과매도가 찍혔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세 반전, 여기서도 과매도가 찍히고 나서 이렇게 횡보가 진행이 되다가 추세가 반전됐고 작년에도 과매도가 찍히고 나서 추세 반전, 그리고 이때가 비교적 최근이죠. 올해 초만 해도 과매도가 찍히고 나서 추세 반전이 나왔었죠. 물론 삼중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기간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구간이 비트코인의 저점 구간으로 인식이 됐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신고점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과매도가 찍힌 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과매도가 찍혔으니까 무조건 신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장이 올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과매도가 한번 찍혔었지만 얼마 못 가서 추가적인 하락장이 왔던 장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일봉에서 과매도가 찍혔을 때 높은 확률로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과매도가 지금 찍힌 시점부터는 사실상 추세 반전을 노리는 접근이 훨씬 더 유리했고 지금도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하락이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조심을 하고 있어요. 비교적 최근인 올해 초에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 이후에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다만 오늘 일봉 마감이 좀 괜찮게 되어가지고 저점 이탈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중요한 건 이 구간에 추가 하락이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매도가 찍힌 시점부터는 상승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가 힘이 빠지는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서 저점을 갱신한다고 해도 과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의 현금 비율, 테더 도미넌스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 회색 박스로 체크를 해둔 구간, 여기가 22년 그리고 2023년 2년 동안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불장이 오기 전에 바닥을 다졌던 그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불장이 이어질 땐 계속해서 이 매물대의 저항을 돌파 실패합니다.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죠. 현금 비율이 돌파를 실패를 했다는 말은 현금 비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면서 이때 불장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도 똑같이 이 매물대 저항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현금 비율이 지금까지 돌파를 실패했던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 시즌 종료로 갈 거냐, 그리고 다시 횡보가 이어지면서 크립토 윈터 시즌으로 이어질 거냐, 이게 가장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미 일봉의 RSI를 보게 되면 힘이 빠지고 있어요. 이 현금 비율의 상승 추세 힘이. 그쵸. 이렇게 보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과매수가 입이 한번 찍힌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 하락장의 현금 비율의 상승 추세거든요. 근데 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 동안 과매수는 한번 찍혔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이때도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과매수가 찍히고
하락 다이버던스, 그리고 현금 비율이 돌파를 실패하면서 급락. 이때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현금 비율 과매수가 찍힌 상황에서 하락 다이버던스, 그리고 힘이 빠지면서 돌파 실패, 그리고 나서 현금 비율의 하락, 그리고 이때 비트코인은 또다시 신고점을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강한 저항이 발생되는 이 매물대를 뚫어주려면 결국에는 과매수가 찍히면서 이 저항을 크게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락 다이버던스까지 걸려 있다라는 것은 이때와 동일하게 지금 이 현금 비율의 상승 추세는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의 현금 비율의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장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의 차이지 시즌 종료보다는 현금 비율의 추세가 이 구간에서는 꺾이면서 상승장이 재차 다시 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제 관점이 횡복회로라고 보기에는 사실 이랬던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이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알트 불장, 그리고 하락장과 횡보장, 그리고 지난 불장을 모두 겪었기 때문에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가는 장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세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다음 추세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신고점을 갱신하는 상승, 그리고 하락장과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장, 그리고 베이식 K 구간에서의 하락장, 이 안에서 디테일이 분명 부족했던 점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추세는 대부분 맞을 수 있었고, 이 또한 모두 차트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관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코인 시장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지만 저는 아직 코인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과거에도 이랬었고 지금도 똑같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은 조급하기보다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추세가 좀 본격적으로 바뀌기 이전에 항상 비트코인은 개미를 털어내려고 정말 좀 소위 말하는 역겨운 움직임을 정말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추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리스크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맞았을 때는 수익률이 배가 되고 정말 좋겠죠. 근데 리스크를 높였다가 본인만 털리고 나서 불장이 오면 정말 이거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든 시간이 될진 몰라도 그 조급함을 버리고 다가오는 시장을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좀 힘들어요. 저도 사실 정말 힘들고 이런 공포장이 진짜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또 코인 유튜버잖아요. 이 시장에 대한 여론을 댓글 반응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올라가도 여기 정말 많이 달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많이들 지치고 짜증 나실 것 같아요. 뭐 댓글로 여러분들의 기분이 좀 나아지신다면 그것 또한 코인 유튜버로서 좀 짊어져야 되는 무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관점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도 여러분들 거고 손실도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악플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기보다는 제 관점을 봐주시는 것에 좀 감사하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끝났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관점대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 시장은 끝난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다든지 관점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래도 차트지라는 유튜버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시즌 종료에 대한 가능성을 정말 적게 보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그 공포를 이겨냈을 때 그 리턴은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장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긴 프레임에서의 관점을 다루는 영상이었고 단기 프레임 그리고 실시간 관점은 댓글과 더보기란인 텔레그램에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한 번씩 들어와 주셔서 이 힘든 시장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